네, 오늘의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중진 정치인의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자, 두 분 오시기 전에 한 1시간 반쯤 전이죠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 사퇴하고 한 달여 남짓 만에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,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.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최고의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. 저 최재형,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,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네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. 자, 임기 6개월 남기고 이제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이유, 그리고 내가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. 이렇게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, 서른 의원님? 우선 저도 지금 이 영상으로 봤는데요. 네.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좀 뭐라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아, 왜? 아, 인상으로 봤을 때? 좀 자유스럽지 않고 물론 처음 정치 현장에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면은 저 정도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뭐 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? 표정도 그렇고 뭐 장원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다음 또 하나는 내용상으로도 뭐 시장 경제를 훼손했다, 자유민주주의가 훼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자기의 생각일 따릅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대단한 그 상찬문을 받고 있습니다. 객관적 사실입니다. 그다음에 뭐 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그러지만은 민주주의가 훼손됐으면은 누구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후보가 나와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게 과연 민주주의가 훼손된 걸까요?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이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출마를 위해서 정치적 감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. 예. 그리고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최대 이 전제인데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허물어졌죠. 자신이 일방적으로 지금 야당 후보로 출마해서 자기 위치를 채우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6개월 전에 출마를 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죠. 그래서 감사원장의 이 위치에서 제대로 된 감사원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왔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중간에 뛰쳐나와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이 있나? 예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. 네. 오늘 출마 선언할 때 이제 모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순화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. 국민 위에 있는 정권이다,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다 옳은 말이죠. 예, 다 옳은 말이다. 예. 그런데 이제 현 여권에서 처음에 이제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때 최재형 원장은 정말 그 미담 제조기다, 뭐 미담이 아주 많은 분이다 그렇게 했고 사실 저희들도 크게 반대한 적이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.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생활 태도라든가 또는 업무 처리 방향 또 과거에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그분이 처리했던 모든 그 업무 처리 그 모습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일생 전체를 두고 이제 미담을 많이 만든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이 마지막 그 미담을 완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. 시장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.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 가면 사실 삼성, 현대차
뭐 굉장히 훌륭한 그 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교도소 가기 그 겁이 나서 기업 활동도 잘 못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 있고, 또 뭐 노동 정책이나 뭐 경쟁 정책,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점점 이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미담 제조기다가 지금은 출마 선언을 하니까 미우니까, 뭐 미우면 저 며느리 발 뒤꿈치도 미워 보인다고 하듯이 온통 다 밉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, 공정하고 정당하게 감사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권력자 눈에 보면 저 그 업무 수행이 결국 감히 이 권력자인 대통령의 정책을 손을 대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그 못살게 굴고 감사를 방해하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치 질서,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것인데요. 예. 저는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, 네. 또 저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비록 자신의 손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정치 일선에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예상했던 대로 이제 두 분 평가가 상반된데 서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정기관장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고 이제 대선으로 직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자,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만약에 감사원장이 아니고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 아니고 뭐 다른 부서의 저 기관장을 맡았다면 그 감사하면 그냥 쫓아냈겠죠, 뭐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.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고 온갖 그 감사 방해 행위를 하고, 심지어는 뭐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그 부처의 과장이 이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아마 뭐 귀신한테 홀린 것 같습니다, 신내림한 것 같습니다,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막무가내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도 없었고, 또 감사의 그 업무 수행에 그 방해를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많은 방해 행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국가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네. 정도로 이 지금은 그 어떤 민주주의 전체를 수호해야 될 그런 절박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면서 세계 1위 원자력 산업이 무너졌다,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자, 서른 의원님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탈원전 정책은 이건 세계적인 흐름인 건 틀림없습니다.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한 이 공포감이 전 세계인을 휩쌌기 때문에 이 탈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. 유럽이나 일본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책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예. 감사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. 이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, 그걸 대통령이 정책으로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, 근데 그걸 감사를 하겠다가 나오면은 이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부당한 거로 볼 수밖에 없죠.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월성 원전 부분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계산하고 한 거 아니냐,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. 결국은 자신이 튀어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. 그런데 만일에 자신이 출마를 않고 나는 감사원장으로서 끝까지 다 하겠다, 그리고 무슨 결정을 했다면은 이런 의심을 안 할 거예요. 자신이 감사한 목적이 이게 목적이 있는 감사다,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거다, 네.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감사 대상이 아닌 걸 감사하려고 했다. 네. 여기 참 문제가 있고, 예.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전을 세웠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걸 지금 오늘 예. 나와서 뭐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다, 시장경제가 훼손됐다, 이건 전혀 앞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뭐 여러 시장경제가 훼손됐으면은 지금 우리 무역이 550억 달러를 이제 7월 달에 그렇게 달성했겠습니까? 예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감사원장 재직할 때부터 정책 생각이 있었다. 근데 저 서른 의원님께서 늘 뭐 저 그 선배님으로서 그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뭐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? 여당하고 야당이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잖아요. 이거
국회에서 저 감사원이 감사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걸 뭐 저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국회에서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를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문 닫아라, 조기에 문 닫아라. 그렇게 결정한 것이 뭔가 이거 경제성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그 저 여야 간에 국정감사를 해서 단서가 드러나니까 이거 감사에 넘깁시다 하니까 또 그때 민주당이 덜커덕 옳거니 뭐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 여야 합의해서 감사 넘겼는데 감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까? 국회에서 그 저 본회의장에서 전부 감사 의결해서 넘어온 것을 감사한다고 당신이 왜 이런 대통령의 주요 정치를 감사하느냐 하고 목을 조르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이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이 감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제가 가요. 얘기 초점은 원전 정책 자체가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죠.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던 어디에서 했던 간에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여야의 이런 상반된 평가 속에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공식했고요. 자, 입당 이후에 최재형 전 원장 지지율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고요. 근데 월요일 날 발표된 조사를 봤더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. 앞으로 좀 반등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조금 외부에서 영입된 예. 윤석열 총장,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관심도가 집중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조금 기존에 그 당내에 있던 주자들보다는 지지율이 좀 몰린 그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 오히려 쏠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이 양자 간의 대결 구도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. 그러다 보면 최재형 원장도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총장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예. 자, 서른 의원님, 외연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 최재형 어느 쪽이 강세일 것 같습니까? 근데 조금 전에 예.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올라가고 그리고 최재형 원장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예, 쪽이 아. 동시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예. 어느 쪽이 하나는 올라가면 또 한쪽은 내려가고 이번에도 그 현상인데 갑자기 이제 이 입당을 하니까 최재형 저 총장이 입당하니까 네. 최재형 원장이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그 현상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둘 둘다 중에 한 올라가는-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빠질 수밖에 그렇죠. 없다. 그렇게 되죠. 그렇게 예. 되는 게 상식이 맞죠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야가 팽팽하게 갈 것인데 우리 당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. 네. 이재명 우리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두 분이 어떤 상태로 갈 것이냐면 지금 아주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소위 오차범위 내에서 예. 다투고 있는데 그 결과는 오늘 이제 YTN에서 조금 있으면은 5시부터인가요? 예. 토론을 또 하게 될 텐데 오늘 토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봅니다. 그렇죠. 오늘 예. 토론 결과를 보고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봅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YTN에서 하는 이 토론을 보시면은 상황이 결정되지 않겠나 중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중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. 그리고 전체 대선 주자 지지율은 여권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 변화 추이에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이니까요. 자, 윤석열 전 총장 당내 행보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. 지금 뭐 발언 설화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현직 의원들 캠프 내에 굉장히 많이 합류를 했어요. 그 좀 눈에 띄는 분들이 예. 제가 조금 의외로 생각되는 것이 그 몇몇 분들 예를 들어 뭐 이학재 의원의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과 아주 가까운 분이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그 몇 분들은 홍준표 의원과 최측근이던 예. 분 이렇게 당내에서 그 지금 뭐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드는 대선 주자들의 최측근들이 그 윤한홍 의원 같은 분은 홍준표 의원과 아주 가까운 분이거든요. 그분들이 그 윤석열 후보 측 캠프로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도 그 유승민 의원과 과거 이제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으로 예.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분도 또 빠져나와서 지금 최재형 그 후보 캠프로 가버렸거든요. 아, 네. 이런 걸 보면서 아예 이 두 분한테 지금 의원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고 예.
기존에 그 당내에 있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지명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이 지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몽땅 빠져나와서 새로 들어온 분들로 쏠리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.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캠프가 조금 그 기존에 전현직 의원들 많이 모아서 진영을 좀 갖추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그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둔 분들을 많이 캠프에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사실 정무적으로 판단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은 오히려 전현직 의원들을 많이 그 영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. 초기에 이제 정치인들 많이 영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전현직 정치인들 많이 지금 영입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윤 전 총장은 최근에 발언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. 어제는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오해가 생겼다, 앞으로 유의하겠다, 자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자, 유력 주자의 발언 리스크, 자, 앞으로 TV 토론이 계속 진행이 이제 국민의힘도 될 텐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1차적인 관심이에요.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윤 전 총장이 그 뭐 설화 정도가 아니고 참 곤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. 조금만 코치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. 그 페미니즘 부분도요.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거든요.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 가서는 뭐 이한열 열사의 내용을 보고 부망쟁이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은 이분이 도대체 동시대를 같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검찰만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어쨌든 참 준비가 안 돼 있구나.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. 좀 적당히 준비가 안 돼야 되는데 안 돼도 한참 준비가 안 됐구나.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 나와도 쉽지 않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생각 자체가 이게 좀 준비된 대통령인가?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 어떻게 적어도 야당 후보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모항쟁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한열 열사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가고 어제 신지호 전 의원께서 이제 해명하러 나오셨다가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의 차이를만 설명을 계속 하시다가 조금 더 논란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. 아무튼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여의도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. 자, 몇 번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질 거라고 보십니까? 아무래도 익숙해지겠죠. 또 이게 그냥 약간은 뭐 어떤 착오 또는 말버릇의 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계속하면 상당히 논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좀 체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말을 쉽게 편안하게 하고는 상대가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곡해를 하거나 더 나가서 이제 어쨌든 정치적 반대자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다.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다 할 걸 처음부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들은 풍월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려고 예를 잘못 든다든가 이래서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말의 어떤 왜곡을 좀 피해 나가는 그런 기술은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이런 실언이 전에 2004년도 17대 총선 당시에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노인 폄훼 발언이라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발언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.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투표를 해라라고 독려하면서 한 말에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니까 투표를 꼭 해야 된다.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투표 안 해도 곧 어른들의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반대자들이
그 곡해하면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 점은 이제 이해를 하고 스스로 좀 자기 발언을 정제돼서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예.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겠습니까? 예. 근데요, 네. 발언뿐만이 아니고요. 예. 행동 태도도 참 이상해요. 보통 사람은 전혀 달라요. 무슨 말씀을 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네.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고 앉고 움직이는 모습도 거떡거떡거떡. 이거 참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저런 분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? 저는 참 뭐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면 당이 네. 같았더라도 보통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. 그게 역시 검찰에서 나오는 독특한 현상 아닌가?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근데요. 검찰물이 빠지려면 아주 한참 멀었구나.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상 그게 그다음에 보이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도리어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뭐 저런 지금 막 그 말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무슨 태도에 관해서 논란이 된 것이 물론 이제 나쁜 면으로 많이 부각이 됐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윤석열 총장은 그 검사로서 평생을 살았고 또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그런 이미지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칼제비 검사 엄청 뭐 무서운 뭐 아주 그 눈에서 그 뭐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뭐 이런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런데 뭐 며칠 동안 한순간에 그런 이미지는 없애고 동네 복덕방 아저씨 같은 또는 옆집의 편한 아저씨처럼 그렇게 내려왔어요. 그래서 또 그런 면은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런 친근한 이미지로 잘 또 국민들께 다가가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저는 뭐 상당히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뭐 고개 흔드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금 옆집의 아저씨 같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앉는 자세 논란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 전 총장 측에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. 잠시 보실까요? 윤 전 총장과 그리고 이제 반려견이죠. 마리의 사진인데 자,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합니다.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. 매일 0.1cm씩 줄여나가겠다. 자, 이 앉아있는 모습에 비판이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자,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노력하는 모습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뭐 대응은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? 뭐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저렇게 요즘 뭐 반려견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예.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공약 그 총괄단장을 하면서 반려견 관련된 공약을 4가지나 만들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도 이런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저 가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렇게 소프트하게 이제 접근하는 것은 네.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방법인데 뭐 0.1cm가 아니고 한 하루에 한 5cm씩 좀 바꾸지 왜 저렇게 아니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. 예.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. 태도부터 바꾸고 나온다면은 그 정말 준비 안 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곤란합니다. 예.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런 분을 모시고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참 대단히 우리 당에 곤란합니다. 15명이나 있으니까 아이, 걱정 잠깐만요. 마십시오. 자,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. 민주당 경선 얘기도 해야 돼서 오늘 TV 토론도 YTN 주관으로 이제 5시에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. 자, 지금 지지율 선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상당합니다. 이재명 지사 과거 음주 운전 문제가 좀 불거진 상황인데 시작은 캠프에 합류했었던 박진영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 이제 술꾼이라고 비판한 데서 시작했다가 이게 커지고 커져서 어제는 다른 후보들 중심으로 검증단 꾸리자 그리고 모든 범죄 기록 제출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서른 의원님은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라는 점 감안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 검증단 꾸리자는 얘기 당내에서 좀 논의가 됩니까?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시작할 것 같습니까?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. 어쩐 셈인지 우리는 없었습니다. 아마 후보 간의 토론 등을 통해서 검증이 될 것이다 이런 이 기대 때문에 그랬던 것 예.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검증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?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기초위원을 공천할 때도 검증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당내 그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네. 검증이 됐든 뭐가 됐든 정치 현장에서는
이게 딱 금은입니다.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다.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. 예.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음주운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네. 그리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뭐 지사 자신이 그러는지 캠프 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그때그때 적당한 얘기를 해요. 근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제도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?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조금 내가 더 이런 정확하게. 하고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.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음주운전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. 사실에 대한 해명이 안 나와요.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진정한 네. 사과가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뭐 음주운전 잘못했으면 음주운전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저도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.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진영을 보면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경솔하게 넘어가요. 그냥 네.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 뒤에 상황이 나오면 또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예.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검증단은 좀 필요한 것이고 당내에서 꼭 필요합니다.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신다.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검증단을 꾸리자 말자 이 얘기가 많이 공방 소재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요. 자, 국민의힘에서는 대표 직속의 후보 검증단 설치하겠다 했고요. 김진대 단장 이건 뭐 내정이 확정이 된 겁니까?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. 사실 예. 대표 직속으로 검증단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예.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. 굳이 대표 직속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이제 검증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 후보자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그 사실이 있다라고 다른 후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것을 당에서 책임지고 검증을 해서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. 예. 그것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. 그런데 네. 당대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공정한 지금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꼭 특정 후보를 뭐 반대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돕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자. 예. 또 지금 경선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경선관리위원회도 검증 소위가 있으니까 예. 뭐 검증 소위의 그 기능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. 뭐 그렇게 안을 낸 상태고 아직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정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검증단장은 뭐 김진태 의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이미 근데 이제 어디 소속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뭐 논의를 충분히 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아마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준석 대표 생각이 굉장히 강경해서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네. 뭐 아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오늘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, 이낙연 지사 포함해서 이제 후보들 공약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. 자, 이재명 지사 지금 기본 시리즈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. 어제는 기본 주택 공약을 내놓습니다. 역세권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한다. 이런 취지의 공약이었는데 자, 이거 승부수 될까요?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기본소득, 기본주택 이렇게 나오는데요.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토론에서도 봤지만은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또 100만 원 기본소득 얘기를 내놨거든요. 네. 근데 원로 따지면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대한 그게 말이 안 된다. 네. 이런 중에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우리 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.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하고 배치된다. 안 맞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기본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00만 호를 짓겠다. 그런데 최소한 잡아서 지금 조건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뭐 200조, 300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. 예.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.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. 예. 그래서 저런 식의 발표면은 하나만한 공약이다. 저는 그야말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세부적인 절차를 밝히면서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만 원 짓겠다. 예.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서른 의원님 하신 아마 질문을 후보들이 할 것 같고 이 재원에 대한 답변, 이재명 지사 답변 아마 토론회에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
포함한 부동산 공약까지 해서 오늘 5입니다. YTN 주간으로 진행이 되니까요. YTN 주간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회도 여러분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서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